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고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7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변함없이 잘 지내셨겠죠? 네, 변함없이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네, 전주만 해도 추웠는데, 네.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 봄이 이제 조금 늦게 온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그리고 미세먼지도 이제는 좀 가시고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날씨가 맑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아쉬운 거는, 봄에 만끽해야 될 봄꽃들이 많이 떨어져갖고 아쉽고, 조만간 또 이제 더워지겠죠. 여름처럼 이제 더워지고, 또 긴 여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꽃도 보십니까? 다니다 보면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들이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댓글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루킹이 화제죠? 그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아주 장안의 이슈입니다. TV 틀면은, TV 트는 네. 대로, 신문을 네. 펼치면 신문 펼치는 대로 일면 탑, 네. 9시 뉴스 메인 헤드, 다 장식을 그렇죠. 하는데, 예. 이름도 또 이렇게 쏙쏙 와닿았잖아요? 드루킹이라 그래갖고 또 관심 끄는 단어고 그래서. 드루킹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표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 드루킹은요, 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드루이드, 고대 유럽의 마법사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는 네. 게임을 안 하니까, 일체 게임 같은 건 전혀 못 하니까, 그거 오늘 처음 그러셨구나. 알았네요. 저는 네네. 일로 들어와 해서 드루킹이잖아요. 농담이고요. 예. 네. 드루킹 논란이 네. 많은데, 이게 네. 좀, 저희들 원래 이제 팟캐스트 이런 걸 자주 결혼해야 되는데, 예. 이영주 기자가 이제 지금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정치 생명이라뇨. 표현의 무슨 자유를 말씀하시는 위해서 겁니까? 양심 고백을 할 왜? 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신랄하게 파헤쳐 주시죠.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드루킹 사건이 화제인데 그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던 한 유명 블로그 운영자가 당원이었죠, 당원.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인사청탁을 한 거죠. 변호사인가? 이런 분을 인사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절당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어디 무슨 오사카 총영상가 해달라고 당부한 거죠? 예, 그걸 맞습니다. 김경수 의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분을, 의원이죠. 통해서 해달라고 한 거죠. 그분은 이제 이번에 경남도지사 어저께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고,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블로그 운영자가 인사청탁을 했는데 거절당했고,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는 검증을 통해서 청와대에서는 이제 인사를 운영을 하려면 이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검증을 해봤는데 적합하지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거절을 했고, 그러니까 그 블로그 운영자 드루킹이 문정부에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매크로라고 하는 기계적인 대량의 클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거죠. 드루킹이 알고 고발한 건 아니고. 그거까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데. 매크로를 이용해서. 네. 무슨 댓글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다 해서 고발을 했는데 자꾸 보니까 민주당 당원이었다 이거 아닌가요? 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고 고발을 했는지 아니면 고발하고 보니까 민주당원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현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면 점을 한번 쳐보시면 되죠. 예언을 하면. 이영주 기자. 그래서 지난번에 예언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드루킹은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정치 관련 기사를 10개 정도 링크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정치 관련 기사 자기한테 유리하게 댓글 달아달라고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댓글이라는 거는, 댓글이라는 부분은 약간 소수에 그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댓글은 좋아요 아니에요.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예, 기사 예, 맨 예. 밑에 내려보면,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엄지척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그렇죠. 상위에 링크가 네. 되죠, 그 댓글이. 아,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 김경수 의원이, 조사가 많이 안 됐나 본데. 김경수 의원이 10개를, 그건 이제 조사라기보다 이제 배경 지식의 문제인데, 기사 관련, 정치 관련 기사를. 국어 조사가 신통치 않다 이거죠.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예. 그래서 10개 정도를 보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요거 기사 관련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김의원 보좌관하고 또 드루킹하고 10회 이상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접촉이라는 게 만났다는 거죠, 직접 오프라인에서. 그렇죠. 인사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루킹이 또 그거는 관련된 이영주 기자의 개인적인 추측이죠. 또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걸 과연 들을까요? 자, 드루킹 관련된 네. 경공모가 있는데 경공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도 합숙을 하면서 그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댓글은 이제 소수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아주 극소수로 알려져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클릭해가지고 좋아요 클릭하는 데에 네. 합심을 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합숙까지 네. 하면서 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요. 네. 열성적인 분이신들이네. 예. 예. 보낸 기사 10개가요. 어떤 네. 거냐 하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론이 거세던 2016년 11월부터 예. 2017년 1월까지 3차례 기사를, 이제 링크를 보낸 거죠.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한 차례, 그 다음에 대선 전국이던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 기사 링크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11일과 10월 2일에도 각 한 차례씩 이제 김 씨에게, 그러니까 예. 여기서 드루킹이죠. 기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그 기사 그러니까, 보낸 게 뭐 문제 되나요?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좋아요 허위사실도 아니고 그 기사가? 허위사실 아니죠. 아닌데 예. 거기에 이제 좋아요 클릭이 또 이제 많이 됐다. 이렇게 공감 이런 거 클릭이 있잖아요. 많이 됐다 안 됐다는 그건 나중 문제고 그 기사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건수까지 거론하면서 말씀하셔갖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예. 그렇죠. 이제 근데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그 댓글에 좋아요 클릭이 조작이 되지 않았냐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사 보낸 거와 조작과 어떤 상호 논리적인 연결 관계가 있냐 이거죠. 연결 관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제기하는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댓글을 예. 좋아요를 누르라고 네. 이렇게 지시를 했다던가 말을 했다던가 권유를 했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사만 링크해서 보내는데 저도 제 요 진짜 뉴스 팟캐스트 카톡으로 이렇게 단체로 돌릴 때도 있거든요. 예. 그거가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든 기자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드루킹의 답변이 뭐였냐면 알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하니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단어 자체로는 뭔가 그 주어하고 목적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동사만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기에서 이제 그 링크를 보낸 기사들 중에서 좋아요가 갑자기 확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매크로를 됐다라는 사용했다 거죠. 이거네요. 네네네. 그거를 매크로로 사용했다는 게 수사 결과 나온 게 있나요? 매크로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밝혀진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 경공모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협력을 해주다가 그 드루킹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우리의 그런 파워를 좀 보여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공모 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합심해주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루킹이 혼자서 이제 좋아요 클릭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측에서는 여당이나 뭐 선관위에서는 뭐 드루킹 방지법을 뭐 제정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드루킹 네. 방지법. 네, 드루킹 방지법이요. 네, 좀 말이 그리고- 좀 재밌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은 네. 여성 의원인데요. 네, 그 의원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제 바로 방영이 됐었던 어제 밤에 방영됐었던 시사 프로그램인데 나와서 네. 유시민 전 장관이죠 작가에게 지금 이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댓글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게요 이러면서 이제 또 너털 웃음을 짓기도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드루킹이란 분이 뭐 이렇게 일부 정치인들하고 네. 이렇게 뭐 접촉하면서 뭐 친분을 쌓았던 거는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분이 네. 블로그가요, 하루에 방문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죠? 대표님,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대표님 홈페이지에 하루 방문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엄청 많죠. 여기서는 한 900만 명 되십니까? 하루에 900만 980만 명이요? 네네. 그 정도는 안 되죠. 하루에 어떻게 900만 명이 되겠어요? 2009년에서 2010년, 그러니까 그 파란색 검색창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시사, 인문, 경제, 파워 블로그로 선정이 됐고요. 방문자 수가 98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 정도면은 광고도 많이 네. 듣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광고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광고, 경제적인 것보다는 네. 이제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영향력을 구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예. 근데 제가 왜 그 보입니다. 말씀드리냐면, 네. 그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느릅나무 출판사, 뭐, 기타 등등. 그렇죠. 네네네. 그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느냐. 아. 생산적인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네네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는 친여권, 뭐 이런 거, 뭐 반여권 이런 거 아니고요. 이제 알려진 사실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진 사실에 그런 게 없냐, 이거죠. 네, 알려진 사실에 그래서 이제 배우가 있을 것이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뭐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한데 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에서 조달했느냐. 그러니까 배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있지 않았냐. 이런 이제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의혹을요.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거기서 뭐 물건을 다단계식으로 구매하는 식으로 팔았다 하더라고요, 회원들한테. 예, 그래서 매출을 뭐 올려서 네. 그걸로 네.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수사 진행 중이니까요. 그건 그리고 이제, 앞서 네, 맞습니다. 대표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언서, 이 사람이 이제 드루킹이 예언서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예언 한 말씀. 예언? 네. 예. 네. 예언으로 유명해졌는데 여름이 옵니까? 틀릴 수 없는 예언입니다. 겨울이 오나요? 제가 이용주 기자에 대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로또 맞나요? 이용주 기자는 언젠간 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 예언은 절대 틀릴 극기였는데.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 이 사람이 드루킹의 자료창고라는 여기 이런 송화비결의 재해석이라고 부제가 붙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언을 계속 한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노스트라무스인가요? 예언을 막 하고. 근데 이제 예언서의 문제가 대표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리 보면 이렇고 저리 보면 저런 게 예언서지 않습니까? 다 뭐 코에 걸면 네. 코를 귀를 여기다 갖추면 여기 맞는 것 같고 저기다 붙이면 저기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예언의 점이라는 중심이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송화 비결인데요. 예. 송화 비결이라는 건 소나무 송자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송화 노인이 썼다는 그런 성화 형식의 예언서인데요. 네. 이거는 뭐 그렇고, 정감록이나 겨감유록과 더불어서 이제 조선의 3대 예언서로 꼽힙니다. 이러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예언을 했던 게 뭐냐면 네. 2016년 6월에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예언을 합니다. 그게 네. 백몇 년 전에 그 예언을 했다고요?
2016년에요. 아, 2016년 이분이 6월에. 아, 네, 네. 예. 네,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진짜 예언가네요. 그러면 네, 예언인지 분석인지 모르겠지만 예언을 했는데, 원문 문구가 뭐냐면 북문 북두 만월 지식입니다. 그래서 궁궐의 우두머리 대통령이 달이 차면 기울듯이 권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2002년 9월에는 전야 어유라는 문구에다가 뭐 왕은 바보 노무현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을 또 예언을 했는데요. 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된 다음 달인 지난해 1월에 올린 2017년 대선의 승자는 누구인가에서 네. 팔방성토 해룡기도라는 대목을 인용을 해서 온 나라가 촛불 시위 등으로 시끄러울 것인데 바다용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그래서 그 바다에 이제 태어난 섬 출신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뭐 해룡은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 또 예. 네, 또 이제 안철수는 MB 아바타다라는 댓글을 이제 이 사람이 예. 조작을 또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대선 토론 때 네. 안철수 씨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기서 나온 분들이 거군요. 그러니까 있었죠. 그 얘기가. 예. 예. 아, 이 사람이 나름대로 뭐 적중률이 뭐 영향력이 있는지 있죠?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몇 명 중에 들어갔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욕심을 부릴 만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의 그런 영향력을 인정해달라. 뭐 이런 것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온라인상에서 요즘은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영향력이 네. 오프라인상에서의 영향력을 이제 앞서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예,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맞습니다. 영향력과 온라인에서 영향을 비교하면 오프라인에서 영향력이 더 이제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이제 못 따라왔는데 요즘은 네. 이제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IT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의 영향력이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예, 안 생길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영향력이 오프라인 영향력이 앞선 시대인데 네. 그 시대 부작용, 단점이 이번 사건으로서 여실히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인터넷이 발달 안 됐던 80년대 사람이라고 하고 가정하고 그때 영향력을 갖추려면 뭐 그렇죠. 지역의 그래서 유지나 엄청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지역의 유지나 엄청난 뭐 그 네. 단체 대표라든가 이 정도 됐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대표님 그 핵심 공범들이요 2년 이상 합숙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합숙했다는 게 저는 근데 납득이 안 가네요. 웃기네요. 합숙했다는 게. 그래서 그걸 이제 온라인에서 네. 사실 온라인의 장점이 전 세계 네. 어디든지 한 번에 동시에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그걸 뭘 합숙하면서 집에서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네, 뭐 합숙하면서 이제 예. 지금 대표님 비웃으신 거죠? 아니, 왜냐면 이 네. 온라인에 가장 앞선 네. 그런 그거는 기술을 갖고 이렇게 영향력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게 이게 행동하는 건 굉장히 전 근대적으로 합숙했다 그러니까 뭐 조폭도 아니고 합숙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네. 합숙하면서 이런 어떤 단체의 힘이 있으니까요. 개인들이 모여서 그런 시너지가 발휘가 되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 공범들인데요. 드루킹하고 경기도 파주의 모 출판사 아까 말씀하셨죠? 예. 사무실에서 수년간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내고 뭐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개에다가 600번 넘게 공감을 클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같은 거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걸 클릭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 댓글과 공감 그래서 클릭은 좀 다르진 거죠? 실감되는 게, 네. 이게 클릭 수가 이제는 힘이 되는구나. 권력이구나, 이제 클릭 수가.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청와대 게시판에도, 네. 뭐, 청원했을 때 20만 명이 넘으면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뭐 답변을 그렇죠. 해줘야죠. 그게 네. 결국은 클릭 수잖아요. 그렇죠? 클릭 수가 중요하죠. 예, 그만큼, 이제는 클릭 수가 굉장히 중요해졌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보고 많이 호응을 갖고 영향력이 있는 그걸 따라서 영향력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는구나.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런 사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개개인이
클릭수가 아. 높으면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그게 예. 꼭 뭔가 나한테 영향력이 돼서 뭔가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있나요? 그 뻔히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뭐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정치인들이나 네. 네네.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네. 될 것이, 전 정권에서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있었죠, 그거는 그런 사건이. 댓글을 직접 작성을 한 거죠. 댓글을 직접 작성을 한 거고, 거기에 네.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국가기관이, 도입이 돼 있다. 그렇죠. 관에서는 어떠한 그런, 공정과 중립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효과적으로 했다는 거, 그거가 이제 결국은 핵심이자 본질이죠. 공권력이 움직여서 했다는 게. 예, 맞습니다. 댓글 조작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인가? 거기도 네네, 관련되지 않았나요? 군도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가장 무섭다고 하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네. 경우에는 CIA나 FBI나 이런 쪽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누구십니까? 미국의 귀여운 대통령분, 그분 트럼프 대통령, 네. 그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을 막 조작했다, 이런 거랑 같은 위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드루킹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제 알고 그다음에 알려진 바로는 그러니까 댓글을 이렇게 막 작성하고 이건 아니고 이제 그 댓글에다가 좋아요 클릭하는 거, 엄지척하는 거에 이제 클릭하는 거를 조작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경중에서 따지면은 어떤 게 더 무거운 걸까요, 대표님? 뭐하고 어떤 게 무겁다는 거죠? 댓글을 직접 작성한 것과 작성된 댓글에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좀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을 하셔야 될까, 이것도 저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댓글 단 게 더 1차적인 거니까, 댓글 달면서 2차적으로 좋아요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건 원인 제공자가 더 큰, 먼저 시작한 원인 제공, 내지 뭔가 네. 사건을 발단시킨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더 처벌이나, 예. 비중이나, 예. 과실이나 이런 걸 더 크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으로. 예. 그래서 댓글 단계에서 비중이 더 있다고 생각하겠죠. 좋아요와 같이 비교를 하면. 예, 맞습니다. 대표님, 정말 옳은 말씀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그거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예측하고. 이 문제가 김경수 의원의 당락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경상도면은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섣불리 전망한다는 거는, 네. 제가 또 제2의 드루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리 맞춘다는 건데, 네.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결론은.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예언의 확률은 되게 높아요. 50% 확률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맞으면은, 대단하다. 네. 틀리면은, 아니다. 근데 맞출 확률은 높죠. 다음 기회에 50%니까. 왜냐면 로또는 몇천만 분의 1인 상황에서도 맞추는데, 예언은 네. O 아니면 X니까 50%의 확률이니까 굉장히 높은데, 예. 바카라라는 게임 아세요? 혹시? 카지노에? 죄송합니다. 예, 이게 확률의 함정이 있는 건데, 바카라라는 게임이 쉽게 말하면 OX 게임이에요. 네네. 예, 높은 쪽에 걸어서 맞추면 이기면 가져가는 건데. 그럼 50%네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반 확률이니까, 내가 절반이니까 절반은 따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희한하게, 잃는 사람들은 꼭 안 되는 데만 50% 확률인데도 안 되는 데만 계속 가는 거예요. 100번 한 100번 다. 그렇습니까? 예. 신기하네요. 그치. 전체 통계로 보면 50% 확률이 돼서 내가 50%는 가져와야 되는데, 네네.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죠, 계속. 한 번도 못 먹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보네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네. 이 말씀드리는 도박이란 얘기죠. 예언은. 아. 예. 맞으면은 뭐 네. 내가 잘 된 거고 안 맞으면 이제 잃고 이런 건데 네. 저는 원체 도박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도박성 질문에 답변하고 싶지가 않네요. 도박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대표님께서 이제 네. 답변을 회피하신 걸로. 예. 그 김명수 의원은요, 네. 그 기사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그냥 문 후보 그리고 당시 제가 그 상대 이제 자유한국당 상대 김태호잖아요. 네네네. 출마해서 이제 같이 경쟁하게 되면 예. 김태호 후보는 한 번도 선거에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도의원부터 출발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예. 예. 선거라는 거는 민심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드루킹 사건이 예. 파장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광역까지 갈 거냐, 아니면 기초까지 갈 거냐. 근데 최근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네. 이렇게 여론조 조사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더라고요, 거의. 예, 근데 이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죠. 이거는 이제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네. 이거를 이제 하나의 경기나 게임이라고 본다면 선거를 네. 예, 그러면은 이건 야당 측에서 네. 잘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한 골을 축구 경기로 치면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거고 또 잘 수비하고 잘 이렇게 해서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네.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추측하거나 예단한다는 거는 이게 선거 국면에서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행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심을 판단한다는 거는 드루킹 같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은 가능하지만 섣불리 네. X냐 O냐를 한다는 거는 그렇죠? 네. 아니죠. 왜냐하면 그 분석이라는 건 논리적 근거가 있고 결론을 안 내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논리적인 근거는 없고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요, 네네.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 네네. 드루킹 댓글 공작, 이른바 관련 수사 항의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천만농성 이렇게 하면서 사건의 정황을 밝혀라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공격해야죠. 이건 거꾸로 바꿔서 민주당이었어도 공격을 했어야죠. 당연히. 이거 야당 입장에서 그걸 넉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야당은 야당이 할 일을 하는 거고 여당은 여당이 할 일을 하는 거고. 그럼 각자 그러면서 균형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 정권을 떠나서요. 이 사건에 지금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원인이라든지 그런 배경들이 있다면 확실히 밝혀서. 네, 이거는 확실히 밝히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럼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이 그동안 이렇게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 박근혜나 이런 쪽 유리하게 해서 썼다. 국정원 쪽에서 아니면 어디서 썼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거에 대한 의혹이 지금 드루킹 사건에 다시 확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혹의 폭이.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드루킹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댓글 조작, 좋아요 조작 이런 모든 걸 전체적으로 다 명명백백하게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돼. 속 시원하게. 그렇죠. 그것도 신속하게. 그렇죠. 예, 신속하게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드루킹 방지법이 아니라 매크로 방지법이 더 적합하겠네요. 드루킹 방지법보다. 근데 사실 이 온라인상에서는 온라인상의 이 특징은 뭐냐면 자유거든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게 오프라인보다 굉장히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선. 또 그게 보장이 돼야지 또 그런 게 또 발전하는 거고요, 사실은. 네,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표신, 자유로운 정보 교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IT가 발전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쓰고 이런 거에 대한 게 그냥 위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위축된다고 위축되는 효과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희도 아시겠지만은 인터넷 신문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런 표현의 자유,
아니면 그런 그 의사표시의 자유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한 영역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게 위축되거나 뭐 아니면 뭐 절대 안 위축되는 되죠. 법이 나온다고 하면 절대 안 그거 돼요. 파장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침해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헌법에 보장된 명시된. 그런 권리가 개인의 이제 우리들의 이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뻑하면 법 내놓는다 보면 사실 법만능주의로 가는 게 제일 안 좋은 사회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인데 그러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예,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법이 없이 살려면 우리의 상식과 뭐 이런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네. 거죠. 뭐 법을 안 만들어도 다 알아서 지키고 그게 나쁘다고 도덕적으로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네. 그냥 무조건 법부터 만들고 또 법 만들어 놓으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거에 또 위축되고. 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드루킹 법은 약간 좀 시기상조다. 드루킹 법은 헌법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개정 논의가 있고 예. 기사 등등 표현의 자유는 앞으로 더 확대되고 더 네. 자유롭게 더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지 이걸 더 위축시키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드루킹 한 명 개인 때문에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는 없다 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그거를 하지 말라고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이지 제약하라고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래서 국회가 욕먹는 거거든요. 대표님 얼른 여의도로 가십시오. 여의도 가서 뭐 저기 분식집 할까요? 벌써 비싸던데 거기. 네. 드루킹 제가 여의도에 가서 네. 제가 이제 금배지를 달게 되면 우리 저기 이용주 기자를 제 수석 보좌관으로 특채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 특채 비리 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뭐, 그래서. 예언하신 겁니까, 지금 대표님? 네. 네. 두 가지의 예언이 있네요. 대표님. 도박. 예언은 도박이라고. 제가 도박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세 가지가,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인사청탁에다가 인사 예약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취소하는 걸로 할게요. 여의도 안 가고, 여기 의정부 시청으로 가십니까? 의정부 시의회로 가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조용하게. 경기도 의회로 오시나 보네요. 아닙니다. 저는 조용하게 여기서 의정부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막 뚝딱뚝딱 글을 써야죠. 조작하시는 겁니까? 기사를 써야죠. 예, 알겠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생각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죠? 이 드루킹 사건이? 예언을 함부로 하지 마라. 또, 두 번째는요? 좋아요는 정말 좋을 때만 해라. 이런 거 아닐까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예언서를 조심해라. 이런 거 아닐까요? 또 다른 거 없나요? 인사청탁 하지 마라. 저 지금 예언하는 것 같은데요? 예. 또? 네. 아까 세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아주시는 교훈 세 가지인가요? 아니,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생각할 수 있자. 네. 뭐, 제가, 아까도 이제 여기 우리 얘기하면서 중간에 나왔지만, 저는 이제 드루킹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뭐 좀 도덕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든지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뭐 집중되거나 편향되면 안 되는구나. 견제와 균형. 이 댓글이나 이런 거, 그런 뭐 개인 블로거나 아니면 요즘 보면 개인 미디어라고 개인이 영향력이 엄청 있지 않습니까? 뭐 김호준도 그렇고. 너무 맞아요. 과도하게 뭔가가 집중되거나 과도하게 뭐 일인한테 뭔가 쏠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항상 부작용이 나오는구나. 뭐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사례도 그렇고.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얘기지만 교만해진다. 절대 완벽하지 않죠. 예. 그럼요. 자기가 무슨 뭐 하루에 몇만 명이요? 90만 명, 900만 명이요?
그게 이제, 예. 1일 방문자인지 연 방문자인지. 뭐 어쨌든 간에 연방문자로도 900만 명이 엄청난 거죠. 980만 명으로. 예, 예.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인기가 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뭐 여론조작이라든지 선동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예, 많아져서 그런 거 힘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서 그거 영향력을 인정해 주니까. 예. 그리고 자기가 몇 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고 또 이런 게 약간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자기가 의견이 네. 뭐가 반영이 되는구나. 예, 예.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뭐 절제라고 해야 되나요? 통제. 예, 예. 이런 게 바로 우리, 그런 내재된 그런 요즘 말하는 게 인문학적 교養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네네. 지식도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의 그런 내면에 있는 교양. 이게 균형 잡힌 사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철학, 이런 게 좀 편향되지 않은 철학,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예. 나도 만약에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경원일보, 예. 인터넷 뉴스가 신문이 예.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막 탑을 달린다고 하면, 네. 나도 저렇게 뭔가 오만하고 오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교만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성은 있죠. 나도 이런 겸양이나 이런 거 내면적인 성숙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런 걸 많이 좀 검증하고 길러야 되겠다. 우리는 뭐 네. 자기 검열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남이 검열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검열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하려면? 그렇죠. 예. 타인이 검열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벌써 통제사회가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요즘 자기 검열이 나쁜 거다 이러는데, 그러면 공동체 사회에서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역시 권력은, 이 정치 권력이든 온라인상의 권력이든, 권력은 네. 예, 한다. 집중되거나 너무 과도하게 커지면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는구나. 그쵸? 그럼요. 예. 네. 언론도 자기 절제가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네. 언론도 한 특정 언론에 과도하게 예. 영향력이 쏠리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중동. 그죠? 예. KBS, MBC. 그렇죠. 과도하게 쏠리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모든 게 독점이 되거나 과도하게 뭔가 집중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렇죠. 과유불급이고, 네. 네. 균형을 이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우리 76회, 예. 76회죠, 지금. 76회 76회를 맞습니다. 진행하면서 이용주 기자가 가장, 아주, 저한테 듣기 좋은 스마트한 답변을 좀 처음 해놨네요. 제가 처음이라고요? 과유불급. 과유불급. 예, 한 방에 정리를 하네요. 과유불급. 예,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결론은, 이용주 기자가 사자성어 4마디로 딱 정리했습니다. 과유불급이다. 이야, 아주 저희들 한 30분 떠들었는데 하나로 결론이 내네요. 과유불급. 너무 과했어. 이거죠. 좀 적당히 해. 이거니까. 적당히 해야지. 네. 너무 과했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너무 과하게 이거 너무 시간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네. 적당히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예. 여튼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제로 이렇게 많은 대화 나눴습니다. 대화 나누면서도 스스로 이게 대화 나눌 때 이게 사람이 항상 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아니면 네. 예,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나도 예. 느끼고 부족한 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대표님께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좋은 말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말도 너무 과유불급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할까요? 나쁜 말로 좀 많이 해야 되겠네,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충분히 하셨는데. 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도 76회, 유쾌하고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 몇 회, 다음 8회죠? 주면 78회네요. 다음 주에. 100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회 고지가 이제 거의 네. 7분 능선 더 이상까지 왔어요. 8할까지 왔죠, 이제 거의. 예, 네. 이제 거의 100회 고지 딱 지금 100회 때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죠?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벤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디어 한번 짜보죠. 네, 생각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용주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꽃비 같은 봄날 되세요. 멋있는 말이네요. 꽃피 같은 봄날 네. 되세요. 고맙습니다.